자, 문제를 좀 풀어보셨습니까? 네. 쉽죠? 예, 맞춰놨어요. 맞췄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3번. 다 틀린 것만 내놔놓고 싶어도 나중에 오는 못하더라. 자, 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주의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예, 방해되니까 좀 철거해 주세요. 지나다니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토지 분할로 무상 주의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했다. 양수인에게 무상 주의토지통행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너는 통행료를 내셔야 됩니다. 2번이 맞는 말이죠. 자, 3번입니다.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 안 되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손해와 방법입니다. 자, 4번. 기존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때에도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럴 때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주의토지통행권이. 5번. 주의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죠. 공로가 있으니까요. 자, 뭐 이런 문제였고요. 자, 이제 시효 취득 다시 가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학급 문제였어요. 학급 문제. 자,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요. 249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자, 일단 먼저 아까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지만 한 번 더 요건을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취득 시효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 시효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요. 자,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은 20년간 점유를 하면은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20년을 딱 맞추게 되면 이제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취득을 하는 게 점유 취득 시효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소유의 의사 필요합니다. 평온 공연도 필요해요. 자, 그런데 점유 취득 시효와의 차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있지만 또 뭐 있어요?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마찬가지로 점유는 20년인데 등기부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 10년이죠. 왜냐하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구분이 됩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점유 취득 시효는 일단 20년이고요. 등기부 취득 시효는 10년입니다. 점유 두 글자죠. 에? 점유 두 글자잖아요, 맞죠? 20년이죠. 네, 괜히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동일한데 선의 무과실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구분해 두시고 얘는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 얘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년이 되는 순간 소유권 취득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가로 4번 보시면 조문 나와 있죠.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5조 1항 보시면요.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이제 점유 취득시효죠. 자, 그리고 그때 2항 보시면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밑에 유형에 나와 있죠. 기억에 점유 취득시효. 니은 둘째 줄에 등기부 취득시효. 봐두시고요.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책을 넘겨보시면 이제 취득시효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들은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자, 먼저 일반적 요건에서 니은에 보시면요. 객체 보시면 A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 취득시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왜 취득시효를 주장할까요 도대체? 만약에 갑이 특정한 토지의 소유자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네가 왜 소유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을이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샀던 토지다 라고 해서 이 친일파 후손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자, 이렇게 친일파 후손이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당연히 법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싸워야 됩니다. 법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이 여기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보다 심플한 방법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토지를 사서 지금 현재 사용 수익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20년을 넘긴 상태다. 그러면은 그냥 법적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이 나는 취득시효를 주장할래. 그러면은 누가 이긴다고요? 갑이 이긴다고요.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A 이해되십니다. 자, 그다음 B 봅니다. 일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있죠.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농사 짓던 을이 이렇게 지금 침범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분필 절차를 거치면 되거든요. 일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C 보시면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안 돼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재산은 된다라는 겁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박스 밑에 보시면 D에 공유 지분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 밑에 이제 F 보시면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이 취득시효가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계단을 취득시효한다.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도를 취득시효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일 것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주점유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A에 보시면요. 점유를 개시할 때에만 존재하면 충분합니다. 내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에는 자주점유였는데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이거 내게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점유를 시작할 당시에 자주점유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밑에 B 보시면요. 점유 권한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은 소유의 의사 점유한 것으로 추정. 이거 지난 시간에 점유권 파트 할 때 했었죠. 자주점유 추정이었죠. 추정됩니다. 자, 다음 밑에 리을 보시면요. 평원공연. 요것도 지금 우리 책에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죠. 평원공연도 마찬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자, 3번,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요건 효과 해가지고 20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A의 원칙 부분에 보시면은 둘째 줄에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자, 만약에 을이 갑소유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원공연하게 15년간 점유를 하시다가 이 점유를 병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병 같은 경우는 15년 플러스 5년 합이 20년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아니라 점유 취득시효를 갑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병이? 네.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는데 다만 만약에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형태가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였다, 만약에. 네? 근데 내가 하고 있던 점유는 자주 점유였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병이 을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서 갑에게 청구를 하려면은 이거 지금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역산하고 싶은 거예요. 역산. 이게 이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주점유는 점유 개시 시만 한다면, 점유 개시 시에만 존재하면 충분하다 그랬죠. 자, 내가 자주점유로 5년간 했고, 점유를, 그리고 그 전 요 놈은 이제 15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산을 하게 되면은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런데 이렇게 역산을 하게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갑으로 계속 동일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면 역산이 돼요. 만약에 소유자가 변동된 일이 있었다. 그럼 역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예외 보시면요. 가 보세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기산점 임의 선택 가능합니다. 역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 보시면요. 둘째 줄 보시면요.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 그러면은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택할 수 있다. 이를 2차 취득시효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서부터 이제 판례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판례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읽고 납득이 돼야 됩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설명드리면요. 자,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을이 시효를 딱 완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시효를 완성하게 되는 순간 바로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예,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말 그대로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권이고 따라서 당사자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점유 완성 당시 소유자. 자,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을이 시효를 완성했을 당시의 소유자 갑이었죠.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리고 이렇게 등기 청구권이 딱 취득이 딱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갑이 이거를 병한테 갖다 팔았다. 이렇게. 그리고 병 명의로 등기까지 했다. 그럼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까? 네. 당연히 취득하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 있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네. 누구에 대한 누구에 대한 등기 청구권인가요, 이거는? 갑에 대한 점유 완성 당시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등기 청구권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한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소유권 병한테 넘어갔죠? 병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 20년 그럼 도람이 타버리네. 네, 도람이 타버립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책에서 읽었던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했고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후에 다시 20년이 흘렀다. 그러면은 다시 20년이 흘렀다라는 거는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을 다시 기산점으로 삼아서 그 이후에 다시 20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등기 청구권 발생하죠. 그럼 이때의 이 등기 청구권은 누구에 대한 등기 청구권입니까? 그렇죠. 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년을 채운 다음에 등기 청구권 병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게 이제 2차 취득시효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병이 땅을 사갖고 등기를 했는데 병원 공연하게 점유하도록 놔둡니다. 그것도 20년을. 예, 그랬다는 겁니다, 선생님.
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병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그럼 바로 사네. 뭐. 예? 옛날 사람들 등기를 몰라가지고 자기만 사람하고 등기를 안 했을 때.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점유 완성 당시 소유자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자, 을이 만약에 시효 완성 중입니다. 아직 완성 안 됐어요. 뭐 한 17년 정도 흘렀다 칩시다. 자, 그러던 와중에 갑이 병한테 팔았다. 병은 등기까지 넘겨받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병에게 넘어간 다음에 17년 플러스 한 다음에 이제 다시 3년이 흘렀다. 그럼 20년이 찼죠. 여기서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때의 이 등기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는 등기 청구권입니까? 그렇죠. 병을 상대로 하는 거죠. 점유 완성 당시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점유가 완성된 당시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이렇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만약에 19년하고도 11개월 한 3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병한테 넘어갔고 하루가 지났다. 그래도 병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점유 완성 당시 소유자라고요. 예, 좋습니다. 자, 계속 책 보겠습니다. 그 밑에 판례 한번 보세요. 1번 판례. 자, 1번 보시면요.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그러니까 합의 40년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문장이. 자, 그런 경우에 그 밑에 줄 봅니다. 중간 정도 보시면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장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2번에 둘째 줄 중간 정도 보세요. 2차 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2차 취득시효 완성자가 2차 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 이해되세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을이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2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갑이 병한테 이거를 갖다 팔았다. 그러면은 병한테 주장할 수가 없죠, 을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효 완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병한테 넘어갔다고요. 병한테 등기청구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던 중에 계속 을이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플러스 다시 17년이 흘렀어요. 37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병이 다시 정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정이 소유자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은 새로운 20년이 지금 된 거죠. 그럼 이때도 등기청구 새로 취득하겠죠. 당시 소유자 누구였습니까? 정이었죠. 저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판례였어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좋습니다. 자, 그 밑에 효과 봅니다. 자, A 보시면요. 187조 예외로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거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밑에 판례 또 나와 있죠.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놓으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해서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받는 형식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C 보시면요. 이전 등기 청구 상대방 해가지고 완성 당시의 소유자 돼 있죠. 봐놓으시고요.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판례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 판례 보겠습니다. 메뉴에 판례 보시면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 시효 기간 완성 당시 소유자다. 뭐 계속 나오고 있네요. 봐두시고. 자, 박스 밑에 D 봅니다.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소멸 시효가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채권적 청구권 소멸 시효 진행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자, 등기 청구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채권적 청구권이 있었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자,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가 아닌 놈이 등기 청구를 하는 게 채권적 청구라 그랬죠. 이거는 말 그대로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이에요. 10년. 1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청구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 청구를 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아까 소유권 파트 앞쪽에 우리가 봤을 때 소유권이 소멸시효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네. 용인부분 말고요. 소유권. 소멸시효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소유자의 지위에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소멸시효가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물권자인 상태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 거는 그 물권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 2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효가 완성하고 20년이 흐르게 되면은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은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 있다 없다? 있다고요.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10년. 자, 그런데 다만 을이 만약에 해당 부동산을 계속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에?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자,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 진행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네, 소멸시효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채권적 청구권이기는 하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을이 점유를 누군가에게 승계를 해줬다. 점유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좀 알아두세요. 자, 만약에 을이 시효를 완성했고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병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이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을이 당초에 하고 있던 점유를 병한테로 승계해 준 거죠. 자, 이렇게 제3자에게 승계를 해줬을 때 제3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구체로 봅니다. 자, D에 가 보세요. 가. 취득시효 완성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줄 보시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봐두시고요. 그 밑에 나 보세요. 나. 취득시효 완성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승계시켜줬습니다. 점유를 넘겼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책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줄 보시면요. 이거 판례를 잘못 넣은 거예요. 책 만든 사람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나 제목 자체가
점유를 제3자에게 승계시켜준 경우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판례가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시켜준 경우의 판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보지 마시고 그냥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어쨌든 간에 정리를 다시 드리자면은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점유를 승계시켜줬다.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판례 계속 봅니다. 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밑에 줄에 중간 정도 보시면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그 줄 쭉 가셔가지고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뭐 당연한 말이겠죠. 을이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유를 승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거를 대위해서 요렇게 행사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대위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청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B 보시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입니다. 자, 판례 계속 보겠습니다. 1번 판례 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는 시효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문장 이해되시죠? 시효 완성했고 제3자에게 넘어가면 대항할 수 없죠, 당연히. 왜냐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줄 보시면요.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은 그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에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리네요, 난리.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을이 시효를 먼저 완성을 했고요. 시효를 완성을 한 상태에서 갑이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소유권을, 그러면 을 같은 경우 이제 병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등기 청구권을요. 자,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둘 간의 매매 계약이 예를 들어서 뭐 무효가 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동 복귀되죠. 병에게 있었던 소유권이 갑에게로 자동 복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을은 지금 갑이 다시 소유자가 됐죠. 등기청구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요놈 잘 걸렸다죠. 다시 소유권이 돌아왔기 때문에 등기청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봅니다. 2번 판례. 자,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해서 갑과 을 사이에 어떠한 계약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계약 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3번 봅니다. 둘째 줄 보시면요. 둘째 줄 중간 정도,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로서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효 완성했습니다. 등기 청구 취득했어요. 갑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에? 그럼 갑은 어떤 심정일까요? 에? 망한 거죠.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요. 망한 겁니다. 자, 망했기 때문에 재빨리 병한테 이렇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병 같은 경우는 지 명의로 등기를 하면 당연히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 다만
갑이 현재 을에게 등기 넘겨주기 싫어서 갖다 판 거죠. 이 갑의 행위, 이게 아니요, 반사회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행위라는 거예요. 불법 행위.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을이 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근데 만약에 갑이 을이 현재 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약에 넘겼다. 그러면 그때는 불법을 구성할까요? 그때는 구성 안 합니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때는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서 넘기면은 불법이 됩니다. 뭐 그건 뭐 소송 가야 되겠지만요. 입증하려면은. 자, 그런데 갑은 현재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병이 만약에 등기를 넘겨받을 당시에 적극 가담을 했다. 이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 게 반사회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그러면은 반사회가 되면은 그냥 무효가 되죠. 이 둘 사이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병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뭔 말이지?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C 보세요. 대상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읽어봅니다.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밑에 줄에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그 밑에 줄에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 청구권입니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을이 갑소유의 토지를 시효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했어요. 나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갑소유의 토지가 수용이 되었다. 국가에서 이걸 수용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갑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게 되었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판례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행 불능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행 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갑은 지 토지가 수용이 됐기 때문에 수용 보상금을 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시효 완성자 을이 나한테 이 보상금 반환해라 라고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걸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저당권자라고 한다면요, 물상대위권 행사하겠죠. 하지만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는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상대위를 할 수가 없고 대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다만 조금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거는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대상 청구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효가 완성되었고 등기 청구권 취득만 했지 아직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수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대상 청구 주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관련된 판례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관련 판례 첫째 줄 끝에 쪽에 보시면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 불능 전에 그 밑에 줄에 자,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다가 수용이 됐을 때는 대상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들어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등기부 취득시효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기억 보시면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 그리고 A 보시면은 여기서의 이 등기가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었죠. 위조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래서 그 위조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했을 때에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판례 봅니다. 자,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그 등기 없이도 등기부 취득 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을 하려면은 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흘러야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고 을 명의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등기가 을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을이 뭡니까? 소유자가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10년을 채워야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 7년 정도가 흘렀다. 그리고 나서 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병이 상속을 받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합이 10년이죠.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는 계속 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왜 할 수 있을까요? 상속이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당사자 지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이 상속인이라고 한다면은 병은 당사자 지위에 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을이죠. 을의 지위를 병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병은 등기청권이 아니라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속이 나왔을 때 이 당사자 지위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앞으로도 많이 풀릴 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자, 2번에 보시면요.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기를 합산해서 10년 넘으면 충분하다. 예. 자, 다음 3번 봅니다.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의인을 달리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가 되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의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하지만 1부동산 1등기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A 등기부가 있고 B 등기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중된 등기부 있죠. 요 놈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인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나중된 등기부를 기초로 해가지고 누군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1부동산 1등기부 원칙까지 저해가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가지고 판례 밑에 니은 봅니다. 소유의사로 평공연 선의무과실 이런 거 좀 봐두시고요. B 보시면은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이거 점유권 파트 할 때 계속 했었죠. 따라서 입증해야 됩니다. 넘기세요. 자, 그 밑에 박스 밑에 이제 리을 보세요. 효과 부분에 보시면은 이미 소유권 등기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라고 하는 거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보시면은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과 나와 있죠. 기억 봅니다. 소급한다 돼 있죠. 소급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 밑에 줄에 점유 계속 기간 중에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급효. 이 소급효, 우리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할 때 소급표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몇 개 안 돼요. 자, 을이 현재 점유 중입니다. 시효를 완성을 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점유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점유만 한 것이 아니라 자,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만약에.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지가 소유자도 아닌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 임대차 계약은 유효입니다. 다만 을은 병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에 결국에는 이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20년. 자, 그래서 가백에 이제 등기 청구를 합니다, 을이. 자,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선 당연히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자, 그럼 네가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임대차를 통해서 네가 임대료를 받아왔다. 근데 그때는 내가 소유자였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20년 동안 받아왔던 임대료 있죠. 이거 다 반환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반환해야 됩니까? 왜 반환 안 해도 돼요? 자, 점유를 시작하고요. 이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하지만 등기를 한 이후부터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점유를 개시했던 당시로 소급을 한다는 겁니다. 소급을 해서 점유를 개시했던 당시부터 계속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받았던 이 임대료 있죠? 누구 겁니까? 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소급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좀 정리를 해 봤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예? 점유 완성 당시 소유자. 그걸 알면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책을 보면은 다음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떤 게 나옵니까? 자, 오른쪽 이제 255페이지 보시면은 그 밑에 3번 보세요. 선점 습득 발견 있죠? 선점 습득 발견. 여기 봅니다. 자, 먼저 쌍가로 1번에 보시면은 무주물 선점 나와 있습니다. 무주물 선점. 지금 이 선점 습득 발견 같은 경우는 그냥 조문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면 됩니다. 절대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52조 봅니다. 무주의 동산 소유의 의사 점유한 자. 소유권 취득이라는 겁니다. 무주의 동산이라는 게 뭘까요? 뭐 야생동물 이런 거죠. 예? 만약에 개를 소유의 의사로 내가 점유했다. 그러면 그 개의 소유권을 가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뭐 말인지? 개를 다시 풀어주면요. 그럼 다시 무주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넘기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넘기시면은,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자, 효과 부분의 기억에 문화재 나와 있습니다. 학술, 기획,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산. 이때는 국유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면은 무주라 하더라도 네가 소유권을 가지면 안 되고 국유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쌍가로 2번에 유실물 습득 나와 있죠. 자,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 안 하면 습득자가 취득입니다.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뭐 조문 자체가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숫자나 바꿔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실물 같은 경우는 공고한 이후 6개월이 흐르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유실물 6개월. 예? 안 까먹으시죠? 제가 왜 6개월인지 설명드렸었죠. 왜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실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인 거예요. 예? 예,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이번에 요건 보이시죠? 요건 부분에서 A 봅니다. 자, 일단 유실물이라고 하는 거는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물건이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자, 동산에 한한다. 이런 거 좀 봐두시고요. 네, 나머지는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6개월. 자,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257페이지 중간에 싼 거로 3번에 보시면 이제 매장물 발견 나와 있죠. 254조 봅니다. 자,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자,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자, 매장물은 1년이라는 거예요. 비교하세요. 유실물은 6개월인데 매장물은 1년입니다. 예. 여기 일자가 있죠? 예? 예, 1년입니다. 1년. 예. 이거 좀 어거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1년이고 1년. 자,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요건 부분에 보시면 A에 자, 매장물이라고 하는 거는 매장되어 있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알 수 없는 물건이고요. B에 보시면은 예, 일반적으로는 동산인데 부동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좀 봐두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게 없는데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효과 부분에. 매장물 발견자는 일단 원시 취득하는 것이고, 자, 다만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기타 물건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자, 매장물을 발견했다. 자, 만약에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자기 소유 토지에서 만약에 땅을 파보니까 매장물이 있더라. 그러면 그 매장물은 당연히 갑 거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만약에 발견을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남의 토지에서 을이 발견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발견자 을과 토지 소유자 갑이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공유. 네, 잘 봐두시고요. 넘깁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첨부 나와 있죠. 부합, 혼화, 가공입니다. 자,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중간에 끊어가기가 좀 그렇네요. 끊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을 다시 좀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책을 계속 넘기셔가지고 자, 278페이지 다시 갑니다. 278페이지 다시 가보시면은 문제 4번하고 문제 5번 보이시죠? 이거 지금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이거를 좀 푸시면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계속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